팀 EJ 말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마이크 넘겨볼게요. 고민은 많으나 그중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지금 30 중후반이고 아이가 6살이 되고 직장맘이에요. 근데 직장의 특성상 시도 때도 없이 메일이 오고요. 그다음에 뭐 다닌 회차가 뭐 오래된 만큼 직급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책임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일과 직장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집안에까지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버럭 화를 내거나 약간 그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당연히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딱 진짜 온오프 스위치 켜듯이 직장에서는 딱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혹은 와이프로서 정상적인 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조금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딱 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별칭은 뭘로 불러드릴까요? 모가로 해주세요. 아, 모가님이셨죠? 자, 이은정 선생님, 뭐, 빙긋 웃고 계신데. 왜 저한테? 웃고 계시잖아요. 며칠 전에 극비수사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혹시?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와요. 아이를 잃어버려서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찾을까요?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 너무 다급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 중에 나오는 어떤 형사를 의뢰를 해서 데려와요. 유괴한 그 집에. 그러면서 그 형사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를 찾으려면 이 형사의 사주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형사의 사주만이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거라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찾고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인데 참 얼토당토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영화였고 그 영화 안에서 또 그런 이게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주시는데 옆에서 제가 웃었던 이유는 뭐냐면 과연 그걸 우리가 알까? 그거를 방 선생님이 정답 이러면서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웃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하고 그래서 웃었어요. 난 또 허를 찔러서 턴을 넘기잖아. 네. 그럴 때 꼭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의도된 거나 계산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하고 뭔가 조립을 하면서 시간을 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못된 해석이 저한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어나는 마음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뿐이거든요. 모가님, 지금 이윤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되시고 마음은 어때요? 이해되기로는 명확한 답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도 같고요. 아니요. 그런가요? 아, 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냐 하는 그 게 답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 답을 누가 갖고 전가요? 있겠냐. 그것도 대답. 직장을 그만둘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에 좀 압도돼서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면 과연 제가 조금 괜찮아질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그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 직장에서 네. 모가님의 가정을 파괴할 의도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직장 그만두는 건 아닌 건데? 질문의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온오프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라기보다 그런 마음이 힘들고 지치죠. 힘들고 지쳐서 집에 오면 나도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직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날은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 떨어진 데는 엄마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퇴근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해 떨어진 데는 엄마 부르지 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그게 남편이 좀 성숙해서 그거를 받아준다던가 아니면 내 아이가 눈을 똘방똘방 하면서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지금부터는 쉬세요. 이렇게 해주기를 그런 아이가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나는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화가 나거나 지치고 힘들 때 내 아이한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리고 내 아이한테는 따뜻한 엄마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좀 풀어나간다면, 어쩌면 모가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표현할 수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모가님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온오프 이렇게 딱 하면은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되면서, 그 상황에서 방 도사님은 어떤 뭐 해결 이거를 하면서 갑자기 도사로 등극을 하고 그러면서 댓글에 또다시 방도사라고 또 등극이 되는,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모가님이 힘든 얘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화도 나고 하면서 화나는 그런 영향이 아이에게 미쳐지는 걸 원치 않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더 그냥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이게 뭐 같은 얘기인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온오프 쪽엔 별 관심이 없고요. 제가 아까 직장에서 가정 파괴할 의도가 없으면은 직장 그만두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문제는 못 발견했는데요. 아니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나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안 두고 하는 것은 직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있죠,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없는 부분인가요? 네? 직장에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아이한테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아이 그 투정이나 이런 걸 잘 받아주거나 하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없는 부분인가요? 그건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예. 확실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내가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여유가 있으면은 널널하게 잘 하는데, 뭐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막 화를 내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심리방송을 듣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좀 마음을 좀 비워보고자 그렇긴 한데, 나름 심호흡도 해보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순간적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는 그렇긴 한데, 제가 굉장히 사과를 잘하는 엄마예요.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냈다가 바로 사과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없이? 일관성이요? 예, 때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반응, 그걸 좀 줄이면. 제가 굉장히 좀 신뢰되는 질문을 좀 할까 말까 막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할까요?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진짜 신뢰되는 질문인데. 네. 모가님, 네. 얼마나 똑똑해요? 저요? 네. 저는 지극히 평범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매일 내가 똑똑하게 잘해요? 회사에서는 나름 좀 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인정받아요? 인정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회사는, 예. 남편이나 아이한테는 인정받아요? 그게 좀 애매해요.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가 얼마나 똑똑해 보이니, 자기가 내가 얼마나 똑똑해 보여? 이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근데 직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방법이랄까, 약간 회사에서 인정받았을 때 제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유능하다. 내가 유능할 때. 예, 제가 했던 업무를 인정받을 때 전 나름 업무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중요할까요? 객관적으로는 머리로 생각했을 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나의 기여도라든가 내가 거기 헌신하는 거 뭐 이런 것에 그런 것과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갖고 있는 것, 어느 게 더 그걸 둘을 저울에 대본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후자요. 저는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럼 그 답이 나오죠. 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잘 분리하고 싶으면 이걸 조절하면 되죠. 내가 지금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회사에서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서 내가 지금 실제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또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가님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니까. 어느 똑똑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혀요. 그죠? 그럼 멍청한지. 아, 내가 참 멍청했구나. 내가 모자랐구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하세요? 예, 이게 진짜 인정이 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편하세요? 제가 계속 지금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 예, 저는 뭐. 네? 예, 괜찮아요. 예. 아, 괜찮으세요? 예. 근데 마음이 편하세요? 아직 과제는 남았으니까. 어떤 과제가 남았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멍청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이걸 알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멍청하게 안 하겠죠. 스위치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절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메일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집에서도 메일을 보시죠. 그게 문제예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보고요. 새벽에도 확인을 하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문제예요. 그 집에 왔을 때는 정말 턴오프를 하고 싶으시면 그걸 열어보지 마셔야 되고 정말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서 그걸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그게 정말 진심으로 바라시는 거라면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다. 왜요?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멍청한 미친 짓이라니까. 예. 예, 그게 방법론적인 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제 주위에 워킹맘 언니들이 많고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듣는데 내려놓는 거. 왜냐하면 그 언니들도 굉장히 일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6시에 퇴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팀장님한테 혼나게 되고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밸런스인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면 정말 그 퇴사를 고민하실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이면 회사의 욕을 먹고 그게 회사면 가정의 욕을 먹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포도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팁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메일이 제 그 회사의 특성상 다른 사무실, 그러니까 뉴욕이라든가 뭐 시차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요. 지금 어차피.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실천할 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걸 열어봐야 되겠다,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거 안 열어보고 내가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출근 전까지 모르면 세상이 망하나? 그러니까. 그죠? 예. 예. 그럼 세상 망하지 않으면 뭐 가보자. 세상이 망할 것 같으면 열어봐야죠. 확실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팁이 많네요. 그죠? 이거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퇴사까지 고민해야 되나 하는 정도였다는 건 무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현명하게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질문이셨던 거고. 좀 답은 네, 됐습니다. 구하셨나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짜자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네. 그 메일을 안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카톡이 말도 못하게 와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바로 보내요. 내일 아침에 답장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오프를 그냥 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친절한 행동일 수 있어요. 좀 더 상위 가치에서 좀 더 크고 넓게 이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으면은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갈등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이냐
일이냐 이거 사이에서 갈등할 일이 사실은 아닌 거죠. 예. 그럼 무슨 갈등이냐 하면 현실적인 그런 것이냐 내 지나친 욕구냐 지나친 욕심에 의한 거냐 이제 요거 사이에서 갈등인 거죠 사실은. 워낙에 마무리 정리까지 다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덧붙일 얘기가 없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있으시대요. 네. 저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네. 되게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만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나 육아만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까? 아니거든요. 육아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만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 두 개가 묶여서 스트레스가 2배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면서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워킹맘 분들 중에서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는 게 휴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을 되게 잘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스트레스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 역이 아닌 거죠. 어디에 웨이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업무를 처리할 때 말씀하셨지만, 이걸 내가 오늘 안 한다고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는 망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포도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팀이 자꾸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막 그거 안 된다. 그건 일개 팀원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걸 책임지려고 임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이라는 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팀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이유는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거죠. 팀원까지도 그걸 책임져야 되는 회사라면 그 회사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이 지훈님이신데, 지훈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 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남을 간섭하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원이 있는 이유는 그들은 연봉을 훨씬 많이 받고 이러잖아요. 그들이 고민할 문제예요. 그렇죠?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선택은 내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다들 그 해석 부분이 조금 너무 야박하거나 아니면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컨트롤할 수 있냐?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지만 선택은 나의 영역이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웨이트를 줄 것이냐 그건 분명히 내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하고 난 것에 대해서 보통 보면 또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직급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그 정도 지위에서 200시간을 한다면 이 A라는 사람도 일주일에 시간이 30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200시간을 일하는데 A라는 사람이 300시간을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함께 일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많이 하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팀이. 왜 바뀌냐면 이 사람 밑에서는 일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그 시간을 몽땅 다 가져가 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똥덩어리 일만 주는 거예요. 일의 전체를 보는 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 부분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밑에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사람이 남아나질 않고 이 A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부분은 이 사람한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의 전체를 주게 되면 자기 일을 뺏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없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유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 안에서는 이 사람의 위치는 아무것도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이라는 문제는 나한테 남는 것이고 내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미적거리거나 아니면 선택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일을 언제 열어보느냐, 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부분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 영역이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아서 회사가 망한다라고 그 회사는 망해야지 맞는다고 하는 지은님의 말에 대해서 지원사격하고 싶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 일이고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아이를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현명하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밟아나가야 되는 절차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능숙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나간다면 스스로에게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것으로 우리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마치고요. 전체 공개 방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기 오셔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좀 한마디씩 듣고 마칠까 합니다. 예, 마이크를. 첫 방에 제가 재밌었고요. 본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저 자신에서 이렇게 탐구하고 알아가는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소탈림도 있긴 했는데 지금 그때 말을 못했지만 어쨌든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주고받는 것도 이 참나원의 특징이고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예. 지난주에 방쌤님께서 팬심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애를 떼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팬심을 보여달라는 네, 맞습니다. 그 공갈을 네. 행동하는 팬심으로 왔는데 진짜 잘 온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돌아가면서 다 들어요? 예, 다 듣죠. 아, 네. 그럼 저 짧게 그냥 맨날 뭐 방송으로 듣는 느낌이랑 전혀 다르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와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기 역할을 벗어나지 말고 내 역할에 충실해라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분들이 아들이고 동생인데 거기에서 아버지 역할이나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팀원인데 팀장이나 CEO 역할을 하려면 힘들고 엄마인데 아빠 역할까지 다 같이 하려면 힘들고 그거를 내가 딱 내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고 주위 사람이랑 조절하고 조화를 맞춰서 해야지 되는 거구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제 생활 속에서도 좀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발견해서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상담 끝나고 나서 금단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런 분위기를 또 좀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들으면서 구술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 그 문장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다들 구술 서말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방생님이 그거를 깨어 주시는 그거를 정말 잘 하시고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같이 연결된 그런 구슬들이 좀 깨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 제가 방송을 들을 때 하고는 훨씬 다른 감동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 내 스스로 상당히 기쁘고 좋은 거는 이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살짝 질투를 하고 이제 겉으로 뭐 이렇게 축하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같이 나눈 분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기쁘고 좋습니다. 예, 오늘 고민 말씀하신 분들 정말 다들 응원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저는 이런 거 마이크가 오면은 머리가 그렇게 정지가 되더라고요.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전혀 떠오르는 게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나온 공개 방송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와보고 싶었어요. 와보고 싶고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 나 저기 있었으면 나라면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못 왔죠. 이제 때마침 이제 제가 항상 요새 행동력이 거의 맥스치를 찍고 있어 잘 돌아다니는데요. 와서 저 혼자만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좀 틀에 많이 갇힐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런 생각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또는 제가 생각 못하는 것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오늘 와서 방송을 들은 게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계속 폭력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폭력과 불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했고요. 우리라는 존재가 폭력과 불안에 휘둘리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 존재이던가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하고 얘기 들으면서 너무 저 혼자서 오해하고 많이 휘둘렀던 것 같아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진짜 어이없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 눈 많이 떴죠? 네,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반갑어요. 네, 저도 그 방 선생님의 행동하는 펜싱을 보여달라는 그거. 야, 그 멘트가 효과가 좋았네. 네.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는데. 근데 막상 되게 재밌었고, 놀랐던 건, 이윤정 선생님이 굉장히 동안이셔서 놀랐고요. 그리고 저는 프로듀서 분,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도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고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참 재밌었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면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구직 자리 이제 취직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게 될 텐데 먼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상담사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왔는데 꿈나무군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것을 저는 해결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방 선생님께서 펜싱을 보여달라는 말에 네, 그렇게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갈 좀 종종 쳐야 될까 봐요. 네, 오늘 이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2달 만이죠.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한 게.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까 나눈 거, 꿈나무님 상담, 그리고 이제 이외 질의응답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소감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훈훈하고 이것이 나눠지는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개 방송도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에게 고백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나요? 잠시 내 곁에 누워요. 당신은 기쁘고 또 두렵다 했었죠. 기억하나요? 난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입술에 전해지던 당신의 여린 떨림, 난 바보처럼 춥냐고 물었었죠. 나의 어깨로 흘러내리는 당신의 여린 한숨 어떤가요? 아직도 기쁜가요? 어떤가요? 아직도 두려운가요? 자고 했던 그날을 기억하나요? 이젠 잊은 줄 알았죠.
아픔은 서로에게 탓했었죠. 기억하나요? 이젠 날 용서했나요? 나의 입술에 전해지던 당신의 슬픈 떨림, 난 바보처럼 날 믿으라고 했죠. 나의 어깨로 흘러내리는 당신의 알 수 없는 한숨 어떤가요? 아직도 슬픈가요? 어떤가요? 아직도 두려운가요? 알고 있었나요? 늘 미안했던 마음, 당신이 실망할까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느낄 수 있나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나를 어떤가요? 아직도 두렵나요? 어떤가요? 아직도 두려운가요? 어떤가요? 이젠 두렵지 않나요? 느낄 수 있나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나를 어떤가요? 이젠 두렵지 않나요?